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근래의 변보 서장을 도중에서 남몰래 뜯어보는 일이 있으니 극히 놀랍다. 영남의 비밀 장기를 수차 도중에서 뜯어보았다. 우리나라 인심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필시 도중의 수령 중 간악한 사람의 소행으로 그 조정을 무시하는 마음이 극에 이르렀다. 반드시 모름지기 끝까지 추문하고 준법으로 다스려서 지금부터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의논에 조처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사실은 논한다. 군사의 비밀을 위주하니 이를 소홀히 하는 자는 패한다. 그런데 지금 도중에서 떠도보고 누설하기까지 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인심을 이에 이르게 한 자는 누구인가?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행 첨지 중추 부사 이충원이 사람됨이 경박하고 진실이 없으며 험사한 자를 추정하고 다만 문자로서 자신을 문식하였다. 상차에 신이 천품이 본래 오활하고 엉성하며 식견은 기미에 어두운 사람으로 군사일을 말해야 조롱을 받고 정책을 말해야 시행되지 못할 것을 진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의 지혜 있는 자로서 국가가 위기를 당하였으니 마음속의 생각에 대해 끝내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대개 전쟁할 때에는 적은 것이 진실로 많은 것을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한 것이 진실로 강한 것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기미를 살펴 먼저 상대방의 계책을 칩니다. 그러므로 간첩을 많이 있어서 합한 것을 떨어지게 하고 강한 것을 약하게 합니다. 예로부터 강포하기로 항우 같은 자가 없었으되 끝내 패망하게 된 것은 장량 진평 같은 제공이 지모를 써서 간첩을 보내 기밀을 엿보아 능히 그 군신의 일을 이간한 때문입니다. 지금 상국이 외적의 독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를 민망히 여겨 어떠한 경우라도 그 환란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탕장을 풀어 도와주고 병량을 내어 정벌하되 외적은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성에 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신의 계책과 힘이 다함으로 부득이 화천을 허락하고 평추를 책봉하려 하니 이것이 어찌 중국의 이로움이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의 군사가 잔미하고 양식이 핍절됨을 인하여 이처럼 기미책을 쓰는 것이니 옛사람이 이른바 하책인 것입니다. 세객의 혀가 달아 다하고 칙사의 변지에 나아가 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와서 맞아가지 않습니다. 이에 정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었고 첩자의 유언이 들리자 심지가 움직여 결국 야음을 틈타 탈출하였는데 중군 배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중에 역시 따라 해이해져 도피만을 꾀하며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다행한 것은 부사가 외진에 굳건히 있으면서 조용히 그 무리를 회유하여 아부의 도량을 가지고 있으니 실로 탐복할 만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청정은 본래 행장과 공로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은데 정사가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흔연히 기뻐하기를 내 생각에 진짜 천사가 아니면서 우리를 속인다고 여겼었더니 과연 그러하다 하면서 모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어찌 복권의 간교한 자들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어 공동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다 그 계책을 칠 때입니다. 대개 행장은 패전하여 뜻이 막히자 황제의 봉공을 청하여 임금을 높이는 일로 허물을 엄폐할 계책을 삼아
청정과 더불어 계책을 의논하지 않았는데 청정은 깊이 북도로 들어가 두 왕자 및 중대한 배신을 사로잡고서 평양의 패전을 비웃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겼으나 행장은 병권을 잡고 관백에게 본래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와 연료한 배신은 사로잡은 것을 용감하게 여기지 않아 청정의 공로를 억눌렀고 관백 역시 그 말에 따라 왕자 및 배신의 송환을 허락하였으니 이 어찌 유독 심유경이 유세한 힘 때문이겠습니까? 실로 두 장수가 화합하지 않은 소치입니다. 연전에 신이 들으니 정사가 외영에 들어가 즉시 행장과 의진은 찾아보았으나 청정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청정이 이 때문에 더욱 분언을 품고 봉사를 와해시키려 밤낮으로 이를 갈면서 모의를 범연히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또 청정은 강하고 사나워 부하 다스기를 가장 의미하였습니다. 처음 그 군사를 몰아 북관으로 쳐들어갔을 때 사절이 거처할 곳이 없어 토구를 얻어 겨울을 지냈으며 또 다른 장수의 핍박을 받아 남변으로 밀려나와 3년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복해 온 외인 중 청정의 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적도 사람입니다. 만약에 쓰이기를 좋아하였다면 어찌 괴로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청정은 지금의 또 허언을 퍼뜨려 봉사를 와해하리 하니 행장이 만약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그 노기가 성대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두 호랑이가 함께 싸워 그 형세가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요 또한 반드시 관백의 노여움을 살 것입니다. 예로부터 비록 양장이라도 위아래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서 밖에서 성공한 자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땅히 계속 사신을 보내 내 부사를 위문하고 또 외역 한 사람을 대동시켜 그에게 글을 주 은밀히 황신에게 전하게 하여 외형에 선언하기를 일본은 개벽 이래로 왕하에서 제외된 나라로서 중국이 더불지 않는 것이 되었는데 행장 장군이 황조의 책봉을 청함으로써 은총의 황명이 내렸으니 이는 좀처럼 얻을 수 없는 좋은 기회이며 임금을 높이고 군사를 쉬게 하는 충성이 지극하다. 그러나 청정이 그의 공로를 시기하는 까닭으로 유언비어를 만들어 정사는 진짜 전사가 아니니 곧 우리를 속이고 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사는 술에 취하는 순간 사명을 더럽히는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외영을 탈출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면 행장이 돌아와 정사의 도주를 크게 이상하여 그 사실을 캐내려 할 것이며 유경의 말 또한 근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대구나 행장과 의지의 무리는 일찍이 정사가 소지한 금인, 용절, 곤의 등의 물건을 보고 진실로 명사임을 알아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니 오직 청정이 자신의 일을 그르친다 하여 전혀 허물을 돌릴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졸들 또한 이 말을 듣고 원망과 꾸지람을 집중할 것입니다. 두 장수의 시기와 혐의가 더욱 고조되어 모두들 청정을 도모하기를 생각하면 청정이 용맹이 있다 한들 홀로 어찌 하겠습니까? 장차 자신을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며 진짜 명사가 아니라는 말이 이미 자신의 입에서 나왔으니 또한 우리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때 저들의 소행만 관망하면서 그 허점을 노리면 공수의 계책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것이 신이 이른바 적의 계책을 침에 있어서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말을 오할하다 하지 말고 비변사 대신에 문의하여 시행하시면 오늘날 국가의 적을 방어하는 계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 충원의 차사에 진술한 것이 병가에서 반간하는 뜻을 얻음이 있기는 하나 이 일은 유총병이 이미 전에
시도하여 시료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외적들의 심리란 매우 교활합니다. 두 적장이 서로 알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나 또한 그 사실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실정을 알지 못하고 이간하고자 하면 또한 서로 어그러져 이를 성취하기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가의 일이란 반드시 성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또한 반드시 성취하지 못함을 예측할 수도 없으니 이 의사가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은밀히 도채찰사에게 하유하여 다시 적의 정세를 살펴 조처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 차자가 깊이 그 기일을 얻었으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본다. 아랜대로 도채찰사로 하여금 참작하여 조처하게 하고 또 그 차자를 등서한 후에 다시 드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5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정사가 외영으로 탈출해 와서 흥인문 밖에 관수를 정하였다. 무단히 외영을 탈출하였으니 자기 나라를 욕되게 하며 극심하고 또 문 밖에 관수를 정하였으니 왕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요 일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썼으니 그 죄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사실은 논한다. 도망쳐 왔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5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라 명사가 빈손으로 나왔다. 요동으로 갈 노자를 또한 무슨 물건으로 할 것인가? 접견할 때 은양을 주려 하니 참작하여 마련하라. 또 중원으로 들어가면 보기에 초라할 것이니 관복 한 벌을 주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 속히 마련하라 하니 예조가 회개하기를 상께서 정사의 행장에 한 가지 물건도 없는 것을 진념하여 은양과 관복을 주고자 하니 성념의 미치는 바가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은자 30냥은 접견할 때 예단 속에 함께 넣고 관복도 성상의 하교에 의해 호주로 하여금 속히 마련하여 지어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5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조선 국왕이 긴급한 소식을 비보하는 일로 요동도사에게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4월 13일에 책봉 부사 도독 첨사 양방형의 성류를 헌봉하는 일에 관한 자문에 의하면 근래 부산 외영의 정사를 그릇된 소문에 현혹되어 4월 3일 밤에 도망가자 외장, 사고, 안문 등이 즉시 뒤쫓을 것을 청해 왔다. 이에 본부는 외적의 무리가 귀국의 지역에 깊이 들어가 다른 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즉시 통사 임소조로 하여금 외장 평의지를 회유하게 함으로써 뒤쫓으려던 외장 등이 철회하였다. 요즘 외인의 무리는 금인을 수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본부가 보건대 정사가 귀척 원훈으로 사명을 띠고 나오매 원근이 장케이 보고 깃발이 가리키는 곳에 산악이 진동하였으니 그 거둥의 관계가 막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훌쩍 떠나가 버림으로 해서 도로에 전파된 말이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귀국도 필시 정사의 탈출이 반드시 분명한 견해가 있어서이지 까닭없이 멋대로 떠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와전이 다시 와전되어 피차가 경동하고 의심하여 불화의 단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책봉의 의식을 성취하며 어떻게 귀국을 안보하겠는가? 본부는 몸소 영내에 있으면서 외인의 정상을 깊이 알지는 못하였으나 별다른 변동이 없음은 누구나 목격하고 있다. 이에 귀국에 자문을 보내니 귀국은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대처하고 멀리 정탐하여 살필 것이요 와은에 현혹되어 경거망동함으로써 대사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외노에게 과연 변동이 있을 경우 특별히 자문할 것으로 이 자문에 아울러 밝히니 살펴 시행하기 바란다 하였고 또 그날 배신, 경상, 병마, 절도사, 고언백의 칙에 의하면
탐문하건대 본월 3일 야간에 정사가 미복으로 외영을 탈출하자 그를 수행하던 부하도 모두 산만히 흩어져 나가다가 외인의 저지를 당하여 영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부사가 여러 외인을 향하여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너희들은 아직 철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사가 크게 노하여 질에 나간 것이니 너희들이 만약 속히 철수하면 정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였다 하였고, 또 그날 배신 경기 관찰사 유건의 칙에 의하면 정사의 폐문을 받아보니 정사가 본월 9일 경주에서 출발하여 중령 등의 길을 경유하여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앞서 본년 4월 9일 당직이 책봉 정사가 부산을 빠져나온 연유를 가져 이미 귀사의 자문을 보내 각 해당 상사에 전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또 그 일을 당직이 살피건대 장사가 갑자기 부산을 떠나 나옴으로 인해 인심이 흉흉하며 놀래어 무슨 연유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사가 임기응변으로 적절히 조처하고 외중을 교유함으로써 뒤쫓지 못하게 하고 이어 두고 간 인장을 거두어 사사를 담당함을 힘입어 앞날의 일이 약간 진정되고 크게 동요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직은 정사가 부산을 떠나 나간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되므로 그 소문제를 알지 못하여 걱정이 깊었었습니다. 이에 배신을 사방으로 파견하여 찾아오게 한 결과 지금에서야 길을 떠나오고 있는데 도로에 다른 걱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잠옷 위안이 됩니다. 이에 살피건대 책사가 외영에 들어간 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봉사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심정의 변화가 꼭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또 정사가 갑자기 외영을 탈출하였으니 외적은 이를 꼬투리 잡아 말하여 재차 다른 사단을 일으킬까 몹시 염려됩니다. 지금의 구획과 조치를 보다 이치에 맞게 하고 두루 살펴야 합니다. 바라건대 귀사는 앞서의 사실을 갖추어 속히 총독, 무원, 총진의 아문에 전보하십시오. 예, 자문을 보냅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중전이 상복을 벗은 후 반성 부원군 부인의 복을 마친 것이다. 약방 두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억령, 정원 및 대신 동서반 이품 이상 육조의 당상이 중전에게 문안하니 만극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요동의 자문 두 통을 보니 황상의 연애가 만극하여 눈물이 흐른다. 누가 송경락이 압록강만 지키고 있다고 말했는가? 우리나라의 군신이 현명하지 못하므로 사설에 현혹되어 오늘날 명조에게 큰 걱정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 어찌 마음속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랴. 오늘날의 계책은 중요하지 않은 관직을 모두 도태하여 복료를 감축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한 말 한 대라도 방법을 다해 수합하여 빨리 중국군을 청하여 이 적을 토벌하는 것이 시급하다. 속히 의논하여 아래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요동의 자문은 다음과 같다. 요동도 지휘사사가 외정에 관한 일로 보냅니다. 3월 20일 신시의 흠차 총독 개요 보종 등처 근무 겸 이 양향 경락 어제 어외 도찰원 우도 어사 겸 병부 시랑 손헌의 폐문에 근자의 본원의 부제에 부산의 외인이 아직도 다 물러가지 않아 변이 있을까 염려되고 변이 있을 경우 제때에 갑자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건의하였다. 전 병부 원제의 각 진의 원병도 외에 또 요동병 도하 3만 3천 명을 첨가하되
모두 마병을 쓰고 각각 참군, 유격의 군관을 선발하여 통솔해 훈련시키다가 외변을 당하였을 때 징발해 보낼 것을 의논한다고 한 것을 조사하여 갖추어 재본을 함은 물론 전항의 병마로 조선을 구원할 경우를 살펴보건대 매일 먹을 군량과 마초를 준비하되 33,000명의 병마를 반년 동안 지공하기에 충분하게 하라. 지금 모관에 저축된 약간의 군량과 마초를 보니 전항의 병마를 몇 달 동안이나 먹일 수 있겠는가? 만약에 부족하면 무엇으로 대처하겠는가? 여름과 가을 사이에 다방면으로 추청조를 죄치하여 겨울 동안의 마필 식용을 비축함으로써 유사시에 임에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라. 해사는 사람을 보내 해국 각 관이 현재 비축하고 있는 군량과 마초의 수목 책보를 가져다 자세히 살핀 다음 해국으로 하여금 준행하게 하라. 그리고 명지를 받들어 수륙의 관병을 선발하여 스스로 훈련시켜 외병을 만나면 즉시 방어에 나가게 하며 천병이 도착하는 때를 기다려 서로 합세하여 기각의 형세를 이루어서 전성을 취할 것이요 전적으로 천조만을 믿고 있다가 함께 이를 그르치는 실수가 없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그 계획을 받아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니 해국 배신에게 명령하여 속기 군량과 마초를 미리 준비하여 33,000명의 병마가 반년 동안 먹을 것을 충당하고 즉시 본사가 달려 보낸 차인으로 하여금 해국 각간에 현재 비축되어 있는 군량과 마초의 물목 책보를 가지고 회보를 보내도록 하기를 바라니 속히 전도하여 시행하십시오. 조선 국왕이 외정에 관한 일로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본년 4월 16일 요동도 지휘사사가 앞서 일에 대해 보낸 자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직이 살피건대 유격이 선유한 후부터 각진의 주도내인 외병이 점차 점거하여 영척을 태워버리는 것도 이미 9곳이나 됩니다. 책사가 저들 외영에 들어갔으니 일이 의당 쉽게 완결되어야 하는데 이미 수개월이 지나도록 일이 지체되어 아직까지 완결될 기약이 없으므로 당직은 진실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책사가 뜻밖의 외영을 탈출하였으니 무슨 연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인의 심정은 필시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혹시라도 이를 꼬투리 잡아 다시 사단을 일으키면 소국의 화가 이루 형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총독 군문이 외정의 변동을 우려하며 졸지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병부가 원제한 각진의 원병을 보내는 일에 또 요동의 마병 도합 33,000명을 전가하되 참군, 유격 등의 군관을 선발하여 통솔해 훈련시켜 소국을 구원하게 한다는 의논을 바꿔보니 당직은 온 나라의 신민과 함께 비록 뼈를 갈고 살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 넓고 큰 은혜에 우러러 보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소국은 흉화를 입은 뒤로 군병이 사망하고 재화와 곡식이 탕진되었습니다. 약간 보존된 고리라 할지라도 조운에 지쳐 한결같이 잔파되었고 개간한 황전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추청초는 곳에 따라 채취하여 지용에 충당할 수 있거니와 식량은 지난해에 세량이 겨우 7만석 남짓한데 안팎의 경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금년 추세는 일항을 따져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그 풍흉을 예측할 수 없고 거둬들인 것이 지난해에 비해 그 다소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는 명년의 수용에나 가능하지 금년에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화를 만나면 가가호호 독징한다 하더라도 곡식으로 얻을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의 비축이 이와 같은데 관량 배신을 불러 서남 연변 고을의 양두 문책을 보니 큰 주부라도
많아야 겨우 33,000 병마의 1, 2일의 비용을 충족할 뿐이고 적으면 아예 전무하니 대병을 얻더라도 지공할 수 없습니다. 당직이 이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으나 조처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귀사는 앞서의 사실을 갖추어 군문에 이첩하여 먼저 산동 등 지역의 양식을 쓰러나 육로로 운반하여 대군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되어야 만전을 기할 것이고 당직은 해관의 배신과 함께 잡비를 감축하고 소소한 것으로 수합하여 만분의 1이라도 도우려 합니다. 주청초는 또한 제때에 채취하여 마필의 식용에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서남 연해 고을에 현재 저축되어 있는 미두 수량의 명세와 호주 배신의 종합 보고문 1책을 와 있는 차관에게 주어 보냅니다. 사실은 노란다. 나라가 능히 스스로 강하지 못하여 중국만 믿고 있으니 그 정상이 가엾고 운영의 계책이 능히 백성과 식량을 풍족하게 못하여 용관을 도태하여 잡비를 절감하니 그 일 또한 말단적인 것이다. 신의 생각에는 강국 족식의 근본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본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전교하신 뜻을 가지고 반복하여 대명회전을 참고하였습니다. 황제와 황태자의 면복과 피면복은 그 색깔이 같고 상복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도포는 황색이며 황태자의 도포는 적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리이에는 전하와 세자가 모두 면복에 강사포와 골룡포를 입었는데 동궁의 골룡포는 특별히 흑색을 쓴다는 문구가 없으니 어느 때부터 흑색을 쓰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황제의 도포를 황색으로 하고 황태자의 도포를 적색으로 하는 제도와 서로 같아 조금도 분별하는 뜻이 없는데 그 사명 및 고루의 전하는 말을 참고해보면 흑색을 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이기에게 물으니 순의 세자 때 궁묘로 있었으나 세자가 그때 아직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연에서 더러 홍직령을 착용하였으나 이는 예복이 아니다. 관리를 한 후에는 궁묘가 되지 않아서 홍포를 입었을 때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궁이 입은 골룡포와 습진할 때는 천릭 등의 의복은 상의 하교에 따라 시행함이 마땅할 것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 산신이 낭패하여 여기에 왔으나 부사가 아직 있고 또 부사가 외인에게 한 말의 봉사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사가 노하여 나아간 것이요 숨은 것이 아니다 하였으니 지금 만약 옥당이 상차 한 말과 같이 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접견할 때 상상께서 간곡히 효유하여 다행히 그가 들어주면 다가오는 일을 오히려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의 구원도 오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적의 정세를 시험하는 것이 불과하지 않겠다. 그러나 생각컨대 흉적은 지극히 교활하다. 상사가 첩자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구속을 당할까 염려하여 지레 탈출한 것을 온 적중이 모르지 않으니 과연 숨길 수 있겠는가? 부사는 우선 이처럼 스스로 관대한 말을 하여 눈앞의 외인들에게 들려주는 데 불과할 뿐이니 어찌 외적이 신복하겠는가? 외적이 조정을 경멸한 지 이미 오래다. 지금 상사가 직서를 버리고 먼저 달아나 험난한 길을 걸어 낭패하여 돌아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소리를 함으로써 외적이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승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내 감히 모르겠다만 아마도 적의 웃음거리가 되어 도리어 업신여기는 말이나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되면 손해가 적지 않으리라. 다시 접반사와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6일 임자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보존 해에 있는 것은 모두가 황제의 은혜인데 종시 구제해 주려는 뜻이 더욱 융성합니다. 그러니 신들이 요동해서 보낸 두 자문을 보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를 동원하면 반드시 먼저 군량을 비축해야 하는데 의주서부터 경상도 수천 리에 이르기까지 재력이 단갈되어 전혀 지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필할 수 없는 기미책에 인내심을 보이며 구차히 시일만 보내고 있었는데 삼가 성교를 받으니 황송하에 물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3만 3천 병마의 반년 소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니 경상도 별저의 수십만석 양식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호주로 하여금 속기 마련하게 하고 중해에 현재 남아있는 양식을 옮겨서 보충할 계획을 하소서. 또 2조 병조에 속기 상의하여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는 양식을 말끔히 수합하여 조금이라도 돕게 하소서. 연도 역참의 마초 역시 수백만 단을 적치해 놓아야 하는데 경성과 남방의 군사를 주둔한 곳에는 몇 배를 더 준비해야 군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이 또한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이 내려진 뒤에 혹시라도 민심이 동요되어 갑자기 판출을 해 내기 어려울까 염려되니 아울러 병조 호우조로 하여금 충분히 잘 상의하여 품제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또 이 자문의 회보는 호조 병조의 조처를 기다려 급속히 마련하되 비밀이 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적은 진실로 토멸해야 한다. 군신이 비록 최근을 씹고 적을 토멸할 그 이튿날 말라 죽더라도 오히려 나머지의 영화가 있을 것이니 다시 유의해 조치하기 바란다. 또 군사의 기밀은 지극히 엄밀하여 귀신도 그 일을 엿볼 수 없는 것이다. 주역에 기밀한 일이 비밀치 않으면 해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군사의 기밀이겠는가? 그일 비밀의 출납이 전파되지 않음이 없어 작은 일이라도 소문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정원이나 비변사에 관하니 선수 집행하지 않고 하리에게 위임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고 교만을 부리기 때문이니 극히 통탄할 일이다. 일찍이 조식에게 드리니 우리나라는 하리로 말미암아 망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실로 거짓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 습관을 답습하지 말고 충분히 비밀을 유지하게 하라. 안으로는 중국군을 청하면서 군량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좋은 말로 달래어 적의 형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오직 묘당이 기회를 살펴 획책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또 두 통의 자문은 도 제찰사가 알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등서하여 내려보내되 하인에게 붙여 전하지 말고 선정관을 파견해 비밀리 회유하여 도 제찰사로 하여금 사세를 참작하여 목격한 소견을 진술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6일 임자 7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비밀공사가 미세한 일까지도 외간에 전파되지 않은 것이 없다. 승진은 어찌 친히 집행하지 않고 하리에게 위임하여 이처럼 하게 하는가.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6일 임자 8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라. 전에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는 벽제에 특별히 대신과 승지를 보내 위문하였는데 지금 이 천사의 경우는 대신을 보낼 수 없고 도감 당상 중 중신 및 승지를 특별히 보내 위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대신을 보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의도에서인가 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라. 지난해 사신이 나올 때는 대신이 전례에 따라 벽제로 나아갔으나 승지는 보내지 말라는 하교가 있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갈 때는 상규와 같지 않기 때문에 도감의 당상 중 중신 및 승지를 특별히 보내 위문할 것으로 아뢰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지금 상사가 비록 사세로 인해 황급히 나왔으나 이는 우리 황제의 어명을 띈 사람이다. 대개 사람이 사람된 소위는 하나의 의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는
성쇠와 존망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상사의 접대를 나올 때와 다름없이 하여 지성으로 전송하라 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더니 신들이 다시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벽제의 전례에 따라 대신을 보내 위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